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숨막혔던 지난 3년의 기록입니다. 흔히들 10월드라고 하면 시어머니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누이였죠. 남의 집 귀한 딸로 태어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제가 왜 남편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제 뿌리인 친정일까지 난도질 당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찾기 위해 시누이와 벌였던 그 처절한 한판 승부의 서막을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시누이는 참 싹싹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옳게, 내가 언니처럼 잘해줄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미소를 믿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알아채는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참견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제 생일이라고 보내주신 반찬들을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옳게, 사돈 어른은 참 유난이시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반찬을 해다 나른대요. 올케가 너무 친정에 의지하니까 사돈 어른도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입구에 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눈물로 기도하던 저에게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일 줄 알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옳게, 병원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올케네 오빠가 다 내는 거죠? 괜히 민호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집도 요즘 대출 갚느라 힘들거든요.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돈 걱정부터 하며 제 남편 앞길 막지 말라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친정 병간호를 하러 가는 것조차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밥은 차려주고 가는 거냐, 집안일은 다 해놓은 거냐, 시어머니 생신이 코앞인데 친정일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어떡하냐며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지영이가 병원 오느라 우리 민호가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요. 지영이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간병인을 쓰시지 그러셨어요. 사돈 어른도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저희 엄마는 딸인 저 때문에 사돈댁에서 눈총 받을까봐 병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셨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와 새언니 사이까지 파고들었죠.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지영이가 친정 재산명에 변경되는 거 알고 있냐며 올케가 시댁에 돈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며 무시했지만 반복되는 시누이의 교묘한 말장난에 결국 저에게 화를 내며 묻더군요. 지영아, 너 정말 시댁에서 시킨 거야? 너희 시누이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 민호 씨는
누나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며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신우이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희 친정의 가정사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며 제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돈 어른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올케가 욕심내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민호가 가장이니까 올케가 잘 처신해야 해요. 라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운운하는 그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로 보이는구나. 내 소중한 가족을 괴롭히고 내 부모님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저 여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보낸 몰상식한 문자 메시지들, 저희 엄마와 오빠에게 전화해 이간질했던 통화 녹음 기록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 저를 모욕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온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는 평소처럼 교양 있는 척, 저를 위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올케, 요즘 친정일로 힘들지? 내가 다 이해해. 근데 우리 엄마 환갑인데 너무 표정이 어두운 거 아니야? 손님들이 오해하시겠어. 신우이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오늘 참 기쁜 날이죠? 그런데 저는 형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형님이 그동안 저희 친정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형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돈 어른 눈치 없다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저희 오빠한테 제가 재산 빼돌린다고 이간질하신 건요? 여기 형님이 저한테 보내신 문자들 좀 보세요. 친정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민호 고생시키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아시죠? 제가 서류를 펼치자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며 저를 말리려 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부모님의 귀한 딸입니다. 형님이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이게 어디서 어른들 모신 자리에서 행패야.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행패요? 형님이 하신 게 행패죠. 남의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가족들 사이 갈라놓는 게 정상인가요? 형님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그 녹음 파일도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제 손이 휴대폰 재생 버튼으로 향하자 신우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큰아버님, 고모님들,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동안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댁일은 물론이고 제 친정일까지 형님 허락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제 가족에 대한 모욕뿐이었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노릇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당신도 선택해.
누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있지 말고 지금 당장 결정해. 나랑 우리 부모님 지킬 건지 아니면 평생 누나 치맛바람에 휘둘리며 살 건지. 남편을 쳐다보는 제 눈빛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고 신우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시어머니도 신우이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미야, 너 정말 그랬니? 사돈 어른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신우이는 억울하다는 듯 발을 굴렀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본색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님, 앞으로 저희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저희 엄마나 오빠 괴롭혔다간 이거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갑니다. 협박 아니에요. 제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전쟁의 첫 승리를 거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물러날까요? 아니요. 그 여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더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 들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의 나약한 올케가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연한 의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 민호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신우이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향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망쳤다며 저희 친정 엄마에게 사람을 보내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신우이는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비 없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칠순 잔치에서 제가 던진 폭탄의 신우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흙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영악했습니다. 잔칫날 저녁, 저는 친정 오빠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너 신우이 정말 제정신이냐? 지금 병원에 와서 엄마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있어.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병석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병실까지 찾아가 저희 엄마에게 폐악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신우이는 환자복을 입고 힘겹게 앉아 계신 저희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영이 좀 보세요. 어떻게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신우이한테 그딴 막말을 합니까?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다 민호 잘 되라고 한 소리지. 엄마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몰상식한 애가 들어왔냐고요. 저희 엄마는 충격에 손을 떨며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옆에서 간신히 아버지를 돌보던 오빠가 신우이를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머리채가 아니라 그 여자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빼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행패를 부려요. 제 외침에 신우이는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제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낚아채서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죽고 싶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지? 내 부모님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신우이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올케가 신우이를 때려요. 사람 죽네. 병원 복도에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 보안팀을 불렀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무단 침입의 업무방해,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곳에서의 난동까지, 제가 모은 증거들에 오늘의 이 난동까지 더해지면 신우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신우이는 조금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는 없더군요. 민호한테 다 말할 거야. 너 같은 년이랑은 당장 이혼시키라고 할 거라고. 신우이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혼? 그거 내가 원하던 거야. 당신 같은 신우이, 방관하는 남편, 이제 나도 지긋지긋하거든. 하지만 그냥은 안 끝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쏟은 독설, 우리 아버지 명예 더럽힌 거 법대로 다 갚아줄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민호 씨가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이 한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꼭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 누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 집안 망신을 꼭 이렇게 시켜야겠냐고.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민호 씨, 당신 가족은 당신 누나뿐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당신한테 뭐야? 당신 누나가 병실에서 우리 엄마 옷자락 붙잡고 폐악 부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가족 망신? 당신 누나가 저지른 짓이 바로 망신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인해.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 누나의 그 뒤틀린 욕망을 받아주는 것도, 당신의 그 비겁한 방관을 견디는 것도 이제 끝이야. 남편은 당황하며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지영아, 너 정말 유난이다. 유난이라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제 상처를 그저 유난스러운 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처절한 대가만이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신우이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왜 그토록 저희 친정 재산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을 망치려 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우이가 운영한다던 그 화려한 갤러리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급전이 필요했고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나 제 결혼 자금을 어떻게든 가로채서 그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몰래 보증을 서게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딸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로만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신우이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카드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세미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인데
경찰서까지 보내고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한 통장 내역과 대출 확인서, 그리고 신우이의 갤러리에 날아온 압류 통지서 사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형님이 어머니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형님이 왜 저를 그토록 괴롭혔는지, 왜 우리 친정 돈에 눈독을 들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서류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그럴 리가 없어. 세미가 그럴 애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신우이가 어머니 인감을 몰래 가져가 저지른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신우이가 당당하게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케,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민호 어디 있어? 신우이는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시어머니 옆으로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엄마, 올케 전현이 나를 경찰서에 보냈어. 엄마가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사람이냐? 내 엄마 집까지 팔아먹고 동생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으려 해? 시어머니의 일갈에 신우이는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신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형님이 저지른 금융 범죄,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형님이 공금 횡령한 증거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응?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제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역겨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님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님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그때 가족 생각하셨어야죠.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잔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제 당신 차례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당신 누나, 그리고 그 옆에서 방관한 당신, 둘 다 똑같아. 나는 오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소송은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신우이의 통곡 소리와 시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저에 대한 추악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온 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집 안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으며 이제야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 식구들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거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남은 인간의 도리마저 내던지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비열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저희 남편 회사 게시판, 그리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제가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했고 저희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로 시댁돈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보탰더군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간다고 하죠. 친척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이미 시댁 등골 빼먹고 도망간 나쁜 년이 되어 있었고, 남편 민호 씨의 회사 동료들까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까지 모르는 번호로 욕설 섞인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딸 교육 잘 시키라는 그 잔인한 문구에 엄마는 다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퍼뜨린 루머들이 담긴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우이의 금융범죄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민호 씨가 저희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누나가 이 정도까지 망가진 줄 몰랐어. 엄마도 지금 누나 때문에 화병이 나셔서 드러누우셨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소송 취하해주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줘. 남편의 그 나약한 부탁에 제 가슴은 시리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를 어떤 괴물로 만들었는지 다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당신 누나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내 앞을 가로막았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옥죄지 마. 나는 당신이랑 이미 끝났어. 저는 남편이 건네는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우이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고소장에 빽빽하게 채워 넣었죠. 신우이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화가 아니라 저희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반, 애원 반으로 매달리더군요.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받은 상처, 법대로 다 갚으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상대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이죠. 심지어 증거라며 내놓은 것들은 제가 남편과 주고받았던 지극히 일상적인 메시지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이번 생신 때 용돈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라는 말을 어머니 돈 좀 챙겨와야겠어요. 라고 악의적으로 바꾼 시기였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원본 메시지들을 모두 복구했고, 신우이가 운영하던 갤러리의 장부 대조까지 마쳤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용했던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증인은 다름 아닌 신우이에게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신우이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분은 법정에서 신우이의 파렴치한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제 돈을 탐냈는지 옳게 친정이 부자니까 거기서 뜯어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고 신우이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제가 증인을 매수한 거라며 발악했지만 판사님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신우이는 계단에서 저를 붙잡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지? 너도 평생 이혼녀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할 거야. 내 부모가 불쌍하다. 너 같은 딸을 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신우이의 뺨을 때리는 대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자유해요. 하지만 형님은 앞으로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감옥 같은 삶을 사셔야 할 텐데 누가 더 불쌍할까요? 그리고 제 부모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충분히 효도하며 잘 모실 거니까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한 자기연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공기는 더없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 민호 씨와의 이혼 소송,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기한 신우이와의 재산 반환 소송까지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한 제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현실들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봄날은 어떻게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치열했던 마지막 승부의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법원 문을 나선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을 지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앉으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밀어 놓으셨습니다. 지영아,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집 등기권리증이다. 이거 내 명의로 넘겨줄게. 그러니 제발 우리 쌤이 고소만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민호랑도 다시 합치고 예전처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의 그 제안은 사과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죠. 저는 그 등기권리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가질 물건이 아니에요. 형님이 저지른 그 수많은 빚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들 갚는 데 쓰세요. 저는 어머니의 집도 민호 씨의 아내 자리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세미는 정말 감옥에 가야 해. 민호는 폐인이 다 됐어. 내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야. 하지만 그 눈물조차 저에게는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은 아직도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받고 계세요. 형님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드디어 남편 민호 씨와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신우이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의 방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여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 길에 마주친 민호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저는 그를 향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았던 때는 당신 누나가 내 인생에 끼어들기 전이었지. 이제 당신도 당신 누나랑 똑같이 벌 받으며 살아. 신우이의 결말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물론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려한 갤러리 관장으로 대접받던 삶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신우이가 수감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죠. 저는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와 제 저축을 합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신우이와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과 간섭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남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월드의 횡포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무엇보다 존귀한 자기 자신이니까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제 신우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공방을 운영하며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다시 찾은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긴 터널을 지나 만난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